이미 PPT 관련 유인물은 변호사님들께 배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관련 부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피고인 김용현이 방첩사령관 여인영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여인영의 검찰 진술, 경호처 미아폰 통화기록, 여인영의 휴대폰 메모 등에 의해 인정됩니다. 여인영의 검찰 진술 조서를 보시면 여인영은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국회의장 우원식, 당시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언론인 등 14명의 체포를 지시받았고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체포 및 신병 인수를 염두에 두고 방첩사단장인 김대우에게 이들의 위치를 확인하라,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도 증거 채택 안 된 증거인 것 같습니다. 예. 진술 조서는 이거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 피고인 4명에 대해서 채택이 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7명 중에 4명입니다, 재판장님. 많은 사람들의 기준이 어떤 많은 사람의 기준이 뭔지 한번 과반 이상이 되면 과반입니다, 네. 재판장님. 4명이 동의해. 아니 그러니까 과반 이상이 되면은 말씀드릴 텐데 김용현 지금 피고인 공동 피고 과반 맞습니다, 재판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 피고인인 경우에는 아까도 뭐 곽종근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부분은 현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 빨리 진행할까요? 예. 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경호처 미아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김용현과 여인영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54분경부터 같은 날 23시 15분경까지 경호처 비아폰을 이용하여 5회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6일경 여인영이 작성한 메모 내용에도 방첩사는 장관으로부터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근거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받았고 라는 내용의 메모가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정치인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 국가정보원 1차장 홍정원에게 이번 기획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고 말한 사실은 홍정원의 법정 증언과 검찰 진술, 피고인 윤석열과 홍정원의 비아폰 통화 기록, 홍정원과 여인영의 통화 내역, 홍정원이 보좌관을 통해 작성한 메모 촬영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홍정원은 2025년 11월 13일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4년 12월 3일 22시 53분경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이때 밭을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대공수사권을 주겠다. 인원이나 예산에 대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정원은 피고인 윤석열의 전화를 받은 이후인 같은 날 22시 58분경 및 23시 06분경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영에게 전화를 걸었고 해당 통화에서 홍정원은 여인영으로부터 방첩사의 체포활동에 대한 지원, 특히 체포 대상자 약 14명에 대한 위치 추적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체포 이후에는 방첩사 구금시설에 수용하여 신문할 것이고 1차, 2차 축차적으로 체포 작전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홍정원은 여인영으로부터 체포 대상자를 들은 뒤 이를 메모한 사실이 있는데 최초 메모는 폐기되었으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16분경 자신의 보좌관에게 종전 메모의 내용을 떠올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내용의 메모, 소위 3차 메모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당시 여인영이 홍정원에게 불러주었던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김명수, 김민웅, 민노총위원장 및 권순일을 포함한 14명 내지 16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 방첩사에 관한 주요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여인영은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수사관을 지원해달라, 선관위 세 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체포할 것이니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에게도 수사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사본부장 박헌수의
군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박헌수는 2024년 12월 3일 22시 44분경 여인영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당시 여인영이 수사관 10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의 진술 조서를 보면 피고인 조지호가 여인영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에 대한 요청을 받고 재판장님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상의하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실무 단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인영의 요청을 수용하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예, 잠깐만요. 예, 어떤 말씀하시려고? 그 박헌수 진술 조서가 저기 피신 조서나 진술 조서가 이게 채택됐습니까 이게? 예, 박헌수는 채택된 경우가 많아서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 김용현 피고인 쪽도 하시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저 예,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채택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리고 부분. 그 제시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비하폰 같은 경우에는 군안보폰 같은 경우에는 2급 암호자재고 그 내용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 그래서 아까 TV 예, 예. 저쪽도 다 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저쪽에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아직 켜져 있네. 아, 제가 아까 이 부분.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요 제시 뒤에 또 있나요? 잠깐만. 이 부분. 네. 있는 경우에는 제가 얘기해서 끄라고 할게요. 근데 변호사님,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의미라기보다는 예, 이게 그 제가 말씀 잘못한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할까요? 예. 계속하죠.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조지호가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는 실무 단계로 연락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저희들은 준비하겠다. 오케이 했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되어 당시 피고인 조지호가 여인영의 요청을 받은 뒤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방첩사와 국수본이 실무 단계에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영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합동수사본부나 반국가 세력 체포에 관한 메모를 해왔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2024년 12월 27일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이라는 메모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4년 11월 9일에는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어준, 양정철, 조혜주라는 메모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15시 44분경에는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 김대우, 경찰 조본 30명 위치파, 합동체포조 운용, 수방사 조본 문서고 구금시설, 국군교도소 구금운용 준비, 합동팀 편성, 방첩 5, 군사경찰 5, 경찰 5, 경호 5 기준 20명 한개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메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인영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11시 25분경에는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력 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메모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인영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피고인 조지호와 박헌수에게 연락을 한 뒤 이번에는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100명을 요청하였고 이들이 오기로 하였으니 합동수사단을 신속히 구성하라고 지시하였고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이 왔다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의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어 이를 받아 적게 하였으며 이들을 체포하여 수방사 B1 벙커에 구금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인영의 지시를 받은 김대우는 수사단장실에서 국민회와 이재학에게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 인원들이 다 얘기가 되어 있으니 해당 인원들과 통화해서 어떻게 올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경찰에는 호송 차량을,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였고 방첩사 5명, 조사본부 5명, 경찰 5명, 868 경호대 10명으로 총 25명으로 한 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나아가 체포명단을 직접 불러주어 구민회가 이를 받아 적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12월 9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로부터 압수한 구민회 자필기재 정치인 체포명단을 살펴보시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혜주, 조국, 양경수, 양정철, 이하경,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정청래 등 1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메모는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4일 19시경
구민회가 방첩사 단장 김대우와 함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복귀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모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김영윤이 여인영에게 지시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방첩사 지휘계통을 따라 김대우 구민회 등에게 전달되어 실제로 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는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인 김성곤 대령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100명과 수사권 내 구금시설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구민회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경감 정한글을 통해 국수본 수사계획계장 이현일 경정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현일에게 연락하여 수사관 100명 및 호송차 20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인영의 지시에 따라 김대우와 구민회는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부터 23시 40분경 사이에 방첩사단 1층 로비로 수사관들을 집합시켰습니다. 먼저 모이는 순서대로 5명을 체포조 1개조로 하여 신동걸이 속한 1조는 이재명을, 최진욱이 속한 2조는 한동훈을, 석기진이 속한 3조는 우원식을 지정하는 등 조별로 체포 대상자를 배정하였고 각 체포조는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장비를 챙긴 후 2024년 12월 4일 00시 25분경 신동걸이 속한 1조가 국회로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10개 팀 49명의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반국가 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 경찰에 관한 주요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회는 이현일과의 첫 통화에서 수사관 100명 및 호송차 20대를 요청하고 이후 두 번째 통화에서 체포조를 지원할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 두 번째 통화인 2024년 12월 3일 23시 52분경 당시 구민회가 이현일로부터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 한동훈입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 윤승영 측은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구민회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구민회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진술 경위나 내용이 매우 자연스러우며 방첩사의 체포조 작조 상황 등 재반 전환과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현일이 박창균으로부터 뭘 체포해야 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받고 누구를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일이 크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이현일이 구민회로부터 체포 대상자가 누구인지 들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이현일과 박창균의 2024년 12월 4일 00시 02분경 통화 녹음 내용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보고 드렸고 청장님 보고 드렸고 네. 5명 정도 꾸리는데 네. 그러니까 한 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네. 네.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근데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네. 뭐 형사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5명 네. 이름하고 네. 계급 이름, 네. 팀 그리고 저기 전화번호. 네.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 뭘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일이 커. 넌 왜 또 이런 때 영등포를 가 있니? 빨리 명단 줘. 예. 네. 나아가 피고인 조지호 역시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라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여 이현일로부터 피고인 윤승영을 거쳐 피고인 조지호로 이어지는 보고 과정에서 한동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이현일에게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말하였다는 구민회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일은 구민회로부터 들은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및 차량 20대 요청을 전창훈에게 보고하였고 전창훈은 2024년 12월 3일 23시 40분경 서울청 수사과장 김경규에게 전화하여 서울청 직수부서에서 수사관 100명의 파견 지원을 준비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습니다. 전창훈 이현일은 피고인 윤승혁에게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 대해 보고한 시점과 장소에 대해 피고인 윤승영이 00시 00분경 예정된 국관회의에 갈 때 수사계획 담당관실 출입문 앞이었고 그 이전에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서무반장 김준영은 위 시점 이전에도 전창훈과 이현일이 보고를 위해 피고인 윤승영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하고 있고 윤승영이 작성한 자필 서류에도 사무실에서 전창훈과 대화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믿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전창훈이나 이현일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권회의 이전 피고인 윤승영에게 방첩사 수사관 100명의 요청을 보고하였고 서울청 직수부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윤승영과 전창훈이 한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서울청의 요청을 취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윤승영에게 모두 보고가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당시 교육 중이던 서울청 수사과장 김경규는 수사 2계장 최강원에게 전창훈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였고 최강원은 수사부장 임경우와 수사차장 손재한에게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임경우는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각 대별로 수사관 20명씩 명단을 작성하고 대기하도록 지시하였고 반부패 수사대 지원팀장 이종욱으로부터 광역수사단 수사관 104명의 명단을 보고받았습니다. 실제로 위 광역수사단 수사관 104명 중 81명은 임경우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서 비상대기한 바 있습니다. 김경규가 2024년 12월 4일 01시 55분경 최강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좀 전 국수본 정창훈 과장 연락, 수사관 파견 명단 집합 취소라고 기재되어 있어 전창훈의 요청이 단순 명단 취합이 아니라 파견할 수사관 명단을 취합하는 것이었음이 확인됩니다. 피고인 조지훈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방첩사의 수사요원 100명 요청과 방첩사의 한동훈 체포조를 지원할 형사 5명에 대한 요청을 보고받았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 조지훈은 검찰 수사 당시 최초로 이 부분에 대해 진술한 이후 별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 및 이 사건 재판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라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피고인 조지호가 이미 여인영으로부터 정치인 등 체포 이야기를 들은 상황이므로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라고 들었는지에 따라 그 인식 여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상황에서 경찰 조직의 구성원인 피고인 윤승영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보고자인 피고인 윤승영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인 체포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보고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보고책이나 원리에 부합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라고 보고받았다는 피고인 조지호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습니다. 한편 피고인 조지호는 피고인 윤승영의 보고를 받고 액션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윤승영은 피고인 조지호에게 방첩사의 체포활동을 위한 5명의 지원 요청을 보고하자 피고인 조지호가 보내주라고 승인하였고 이에 영등포서 형사로 하겠다라고 보고하니 피고인 조지호가 사복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4일 00시 01분경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받은 이현일 또한 피고인 윤승영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현일과 박창균의 2024년 12월 4일 00시 02분경 통화 내용을 보면 이현일이 박창균에게 국장님 보고드렸고 청장님 보고드렸고 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바 피고인 윤승영의 이 부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이현일과 박창균의 2024년 12월 4일 00시 02분경 통화 녹음 내용을 한 번 더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국장님 보고 드렸고 청장님 보고 드렸고 네. 5명 정도 꾸리는데 네. 그러니까 한 개 팀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네. 네. 그 팀장 하나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근데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네. 뭐 형사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5명 네. 이름하고 네. 계급 이름, 네. 팀 그리고 저기 전화번호. 네. 이렇게 나한테 문자로 좀 넣어줘. 뭘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관회의에서 수사를 중심으로 계엄사 요청 시 법령에 따라 지원할 게 무엇인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서실장 권범중의 수첩 내용이나 국관회의에서 피고인 조지호가 계엄사령부 측에서 문제가 있거나 위험한 요청을 해올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없었던 점, 임정주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라고 할 정도로 포고령의 효력을 매우 강력하게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 조지호가 그 전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첩사의 요청에 대해 액션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라고 하였다는 피고인 조지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하기가 어렵고 피고인 윤승영의 진술이 재반 정황이나 증거에 보다 부합한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후 윤승영은 국수본 수사국 회의실로 이동하여 2024년 12월 4일 00시 38분경 당일 부재 중이던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통화하면서 방첩사 요청사항 및 피고인 조지호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이 부분 관련하여 이현일과 박창균의 2024년 12월 3일 23시 57분경 통화 녹음 내용을 먼저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없지? 지금 도태에 난리 났어요? 너 저기 뭐냐면, 네. 지금 방첩사에서 네. 국회에 지금 체포조를 보낼 거야. 네.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금 그 방첩사 애들 2개 팀 정도가 올 건데, 네. 그거를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필요해. 네. 5명 명단 좀 짜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해줘야 돼. 내가 먼저 너한테 전화한 거고, 국장님한테 바로 지금 가서 전화 드릴 거야. 네. 말씀드릴 거야. 네. 이 통화 내용 및 앞서 재생했던 2024년 12월 4일 00시 02분경 통화 내용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이현일은 박창균에게 2회에 걸쳐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것이라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다. 국장님, 청장님 보고 드렸으니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명단을 달라라고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하였고, 박창균으로부터 영등포서강력팀 형사 5명의 명단을 받아 구민회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구민회로부터 추가로 경찰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박창균으로부터 추가로 건네받은 영등포서 형사 5명의 명단을 구민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현일은 방첩사의 추가 요청에 대해서도 피고인 윤승영과 전창훈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보고하고 피고인 윤승영은 즉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구민회는 영등포서 강력 7팀장 정일현과 강력 4팀장 이병아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방첩사 수사관들이 수서춘정소나 현대오일뱅크 쪽에서 영등포서 형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접선을 시도하였고, 이병아에게 강력팀 형사 10명을 2명씩 5개 조로 나누어 조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출동한 방첩사 체포조 조장들에게 영등포서 형사들의 명단이 공유되고 국회 옆 수서충전소에서 대기 중인 경찰 50명을 만나 팀 편성 후 임무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이 영등포서 형사들과 방첩사 체포조가 합류를 시도하였으나 많은 인파로 인해 합류하지 못하였고, 방첩사 체포조는 현장 대기 중 2024년 12월 4일 01시 45분경부터 01시 50분경 복귀 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한편 방첩사 수사정책계획장교 최석일은 2024년 12월 4일 00시 41분경 방첩사 체포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현재 이동하시는 팀 카톡입니다.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는 메시지를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국회의 비상겸 해조 요구안이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고인 김용현의 지시가 지휘계통에 따라 여인형 김대호를 거쳐 내려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에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한 주요 증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는 2024년 12월 4일 22시 44분경 여인형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빨리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사본부 차장 김상용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의 구성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는 김상용으로부터 위와 같은 박헌수의 지시를 전달받고 당시 상황실장 예정자인 장성관에게 방첩사에 보낼 수사관 100명의 명단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정승기는 2024년 12월 3일 23시 40분경부터 수사단 주요지 기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의 비상 소집을 실시하였고, 조사본부 전사막 민원조사단 단장 편강철도 12월 3일 23시 40분경 민조단 조사계획과장 김관선 등을 통해 민조단 소속 수사관들을 비상 소집하였습니다. 이후 여인영은 24년 12월 3일 23시 52분경 재차 박헌수와 전화통화하면서 니네 수사관 100명 좀 빨리 좀 보내달라라고 재촉을 하였고, 박헌수는 여인영의 도촉을 받고 정승기에게 전화하여 수사관 100명이 소집되는 대로 과천 방첩사로 이동하고 우선 수사관 5명 2개 팀은 국회로 이동시켜라 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방첩사 구민회 또한 12월 3일 23시 42분경부터 다음날 00시 10분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에게 수사관 100명을 빨리 보내주고 준비된 수사관들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승기는 조사본부 수사심사관 이진욱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12월 3일 22시 55분경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12월 3일 23시 20분경에는 수방사 국회 이동 중 국회에서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각각 수신하였고, 김성곤은 12월 3일 23시 45분경 지인 강모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으며, 평강철은 12월 3일 23시 06분경 지인 임모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국회의원 체포하고 감금하겠군요. 150명 소집 못되게요. 라는 등의 메시지를 수신하였고, 김성곤, 정승기 등은 각각 12월 4일 00시 13분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편강철로부터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 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의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하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기무사 계엄 대비 문건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상황실장 강준규는 12월 3일 00시 23분경부터 01시 20분경 각군 군수사단으로부터 합계 60명의 명단을 정송받아 이를 정승기에게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수사상황실 소속 김평재로 하여금 국방부 조사본부 40명 명단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구성하라는 박헌수의 지시를 이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결 수용실 현황 확인 및 미결 수용자 이감 준비 부분입니다. 김성곤은 12월 3일 23시 48분경 구민회로부터 미결 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23시 51분경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 백철기에게 현재 수용된 미결 수용자 3명을 국군교도소로 이감할 준비를 해달라고 말하였고, 23시 52분경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김창학에게 전화하여 군사경찰단 미결 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수도군단과 수방사 미결 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수도군단과 수방사의 각 군사경찰단장들에게 미결 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김성곤은 기획처 소속 김윤정 등에게 방첩사에서 이감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도군단 수방사 군사경찰단의 실무자들에게도 알려주어라. 지휘관들에게도 말을 해두었다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박헌수에게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수방사 군사경찰단 소속 김혜인은 12월 4일 00시 08분경 김윤정으로부터 2024년 12월 4일 0010으로 이감 준비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01시 20분경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방사 군사경찰단 미결 수용실에 수용된 3명의 수용자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수용자들을 깨워 짐을 챙기도록 하였고, 위 수용자들에 관할 군 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2월 4일 01시경 연영의 지시를 받고 수방사의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방첩사단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등에게 수방사 미결 수용실의 현황을 설명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소속 이희준은 12월 3일 23시 56분경 조사본부 기획처 소속 김성준으로부터 야간에 이감 지시할 수 있으니 이감 개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12월 4일 01시 20분경 김윤정으로부터 이감 준비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개호 차량을 점검하고 이감에 대비해 관할 군검찰단과 국군교도소 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향후 민간인이 미결 수용실에 구금될 것을 대비하여 미결 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를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실행하였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 10명의 국회 출동 부분입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정승기는 12월 3일 23시 52분경 박헌수로부터 수사관 5명 2개 팀을 국회로 이동시켜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까지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소집이 되지 않자 편강철에게 박헌수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지금 국회로 출동할 수사단 소속 수사관 인원이 모자르니 민조단 수사관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편강철은 12월 4일 00시 02분경 민조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모두 전파해서 전원 소집을 지시하면서